이번에 이제 일단은 전시 축하드리고요. 네. 네, 이번에 이제 회장님의 작품 세계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일단 인터뷰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전시회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좀 한 말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18년 됐고, 그러다가 이제 5년 전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그때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를 해서 돈이 나한테 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미술을 전공은 안 했지만 앞으로 화가가 될 거고, 그렇다면 가장 밀접한 미술관을 하나 짓는 것은 굉장히 사회에 기여도 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미술관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디다 짓느냐. 여주가 서울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이고, 여주에 또 미술관다운 미술관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주에다 짓는 게 좋겠다 해서 나로서는 좀 과한 돈을, 내 개인 돈이죠. 회사하고 관계없이 여주 미술관이 생긴 건데, 여기 그동안 3년, 개관한 지 3년, 만 3년이 넘는데, 여기 전시한 작품이 한 100점 되지만 이거는 가장 일부이고, 그동안 저는 이제 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매일 그릴 수가 있느냐. 저는 이제 오늘도 아침에 잠깐 그리다가 나왔는데, 왜 매일 그릴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 저는 그림을 아침에 그립니다. 저녁이나 오후에 그리면은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지만,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든. 그럼 일찍 일어난다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에너지가 충만하고 아침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이상적이다 해서 이제 아침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매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침 식사하면서, 난 아침 4시,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3시간 그리고 식사하고 또 한두 시간 다 그리고. 그래서 매일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매일 그렸어. 또 하나는 왜 매일 그리느냐. 우리 세계의 스페인의 성 카잔스키라는 첼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앞에 성이 붙어. 성리부터. 그러니까 첼리스트에는 세계 넘버원, 세계 성인 첼리스트라고. 근데 그 사람이 92살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신같이 첼리스트의 우리 세계의 최고봉인데 왜 매일 연습을 하느냐. 그 사람은 매일 연습을 해. 92세에도 늙은 나이에. 그 왜 하느냐. 연습을 하면 매일 연습을 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되고 더 나았다. 더 아름답고. 그걸 내가 느낀다. 발전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매일 했다는 거야. 나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매일 나아져. 그게 보여. 내가 느껴. 여기 이제 옛날 그림서부터 최근의 그림, 세일링 그런 그림 같은 걸 봤지만,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옛날보다 나아졌어. 옛날보다 낮은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그림이 낮았어.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안 그릴 수가 없어. 야, 오늘은 더 좋은 그림이 나와야지. 그런 기대를 갖고. 아침에 에너지가 있고, 할 일도 없고, 오직 그림만 그려야 할 일이. 그래서 매일 그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그림을 20년 동안에 매일 그리는 화가가 있겠느냐 하는 점 반문할 정도로 나는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매일 그렸어요. 물론 인생살이 사는데 이제 어려운 일도 있을 때는 이제 아프다든지 그럴 때는 며칠 빠지는 수는 있지만 20년 동안 매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 수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내가 살는지 모르지만 매일 죽을 때까지 붓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매일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첫째 건강해야 된다고. 에너지가 굉장히 이게 몇 시간을 그림에 몰두하다 보면 무지하게 피로해요. 피로감이 오고. 근데 나이 먹을수록 에너지는 이제 소진되고 그렇지만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는지 몰라도 그 정도는 식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내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림 그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오신 그 역사, 그 역사가 이제 이번 전시회에 다 녹아. 그렇죠. 그거에 네. 지각된 거죠. 그 아까도 저희가 그림을 보고 왔지만 저는 어쨌든 회장님 하면 떠오르는 게 말이거든요. 말. 회장님 그림 하면 말. 떠오르는 게 말이고 또 인상 깊었던 건 아까 이제 베네치아 그림처럼 그 누구나 보는 그런 풍경과 시각이 아니라 조금 색다른 방향에서 그렇죠. 찾아보시는 그런 게 저는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그림을 네. 그리는 것보다는 베네치아도 많이 그렸고 많이 다녀왔는데 진부하거든요. 콘도라가 나오고 뭐 샤원이 나오고 바다가 있고 진부하다고. 수많은 화가들은 베네치아를 좋아했고 베네치아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거기가 다 바다에 콘도라에 샤원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베네치아 가서 남이 그리지 않은, 남이 보지 못한 그러한 화질을 찾으려고 한 달씩 묵기도 하고 배를 타기보다는 골목, 그 골목이 굉장히 깊어요. 베네치아는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얼마 안 되는 그 면적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굉장히 골목들이 깊이 들어가면 별의별 화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아름답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짝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래서 아까 연주회 그 그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이제 화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회장님의 어떤 화제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 나는 그림을 그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화제라고 생각을 해요. 화제인데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대상은 어떤 그림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화제 그림을 그렸을 때는 화가들이 전부 그 화제가 가장 아름답다, 가장 멋있다, 근사하다. 그래서 이제 화제를 잡는데 그 화제가 남들이 많이 그린 진부한 화제가 아니라 새로운, 거기에 새로운, 같은 화제라도 새로운 맛을.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화제를 잡는데 시간을 많이, 또 화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뺄 건 빼고 강조할 건 강조하면서 어떤 화제의 그림을 넣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그리는 시간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머릿속에서. 그래서 화제를 고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화제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여기에 시간을 많이 나는 소비하면서 그림 그리기 시작하죠. 그 회장님 그림을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림이 많고 네. 붓터치가 약간 빠르면서도 좀 거칠게 느껴지는 그림들이 네. 많잖아요. 회장님만의 그림의 화풍이랄까 그걸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격은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강한가 봐 안에가. 그래서 색깔도 강하고 타치도 강하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 성품은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강한 표현을 하느냐 하는 말을 듣는데 역시 좀 강한 편인 것 같아. 그런 화풍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림이 힘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강렬하게 쓰는 게. 그래서 저는 그림의 이 터치가 굉장히 두껍죠. 네. 그래서 강하게도 보이고 색깔도 그렇고. 또 초기에는 그림이 이제 회색 톤이 많았어요. 어두운 쪽으로 많이. 그것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상처한 뒤에 이제 그림을 그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울하고 좀 슬프고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림에 많은 작용을 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아까 샌프란시스코의 그 세일링 바다 그런 거 좀 굉장히 발랄하고 네. 밝고 강렬하고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최근에 와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기분이 좋다 그럴까? 그 회장님 그림은 대부분이 구상화잖아요. 구상화. 예. 이 그림을 이제 구상화를 그리실 때 그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놓고 그리시는 건지 아니면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그리시는 건지. 옛날에는 그림을 화가들이 그리는데 네. 현장에서 많이 그렸죠. 현장에서. 네. 바로 보면서. 네.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이 빨라지고 스피드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그린다는 것은 거의 뭐 그리지 않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스케치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머리에 담는 거죠. 이 머리에 그 인상을 화제의 그 인상을 담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담아서 그림을 그릴 때 머릿속에서 그 영향. 내가 아까 설명하다 말한 여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프랑스 파리의 크레이지 하우스라는 크레이지 하우스, 미친 말이죠. 크레이지 하우스라는 아름다운 극장이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극장인데 한 150명 정도밖에 못 돌아간다고. 근데 무랑루즈나 이런 데보다 훨씬 비싸고 인기가 있는 아름다운 극장이야. 그래서 불란서 본토 사람들은 그 극장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나도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파리에 1년에 서너 번씩 방문하게 되는데 가면은 호텔에서 일단 크레이지 하우스 예매부터 하고 제일 좋은 자리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극장을 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누드로 나와서 이제 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고 참 아름다운 그 연출을 하는데 여자들이 누드로 나와도 하나도 성적인 그런 감각은 못 느껴. 아름다움만 느끼게 되지. 참 이상해. 여자가 헐딱 벗고 나왔는데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지 뭐 이상한
건 안 들어. 그게 연출이라든지 여자의 그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예술이지. 거기에 배우 하나가 굉장히 나한테 강렬한 인상을 줬어요. 굉장히 섹시하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 영상을 담은 그 느낌을 그리고 그리기 시작해서 스케치도 없이 그냥 그린 거야. 근데 굉장히 역동적인 미술을 이따 다시 한번 보라고. 아까 그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3년 전에 미술관 개관할 때 부장님 인터뷰할 때 350점 정도라고 하셨는데 작품이 지금은 훨씬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한 150점도 안 늘었지. 한 500점 500점. 정도. 예. 그 진짜 그 에너지와 그 정력이. 근데 이제 그림은 내가 열심히 그리는데 그림을 좋아하죠. 내가 미술을 하게 된 거는 타고난 어떤 운명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국민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에 외전 시대고 이제 해방되는데 미술 시간 도화 시간이라고 해서 미술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그건 많은 거라고. 일주일 토요일이라. 일주일에 한 번 있는데 매일 그리는 거야. 한 도화 시간. 근데 그 시간이 나는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내 그림이 그림 그릴 적마다 꼭 뒤에가 붙어. 그때 이제 교실 안에 뒤에 그렇죠. 저기가 있어. 네, 작품들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 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붙이게 돼 있는데 거기 다 붙이면 한 30장 정도 붙이게 돼요. 근데 뭐 이런 조그마한 도화지니까. 그림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내 그림으로 꽉 차. 다른 사람 그림은 한두 점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그림이 약간 소질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난 다 그렸는데 다른 애들은 그리는 게 어려워가지고 쩔쩔매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 또 친구들 그림을. 그 나도 그려달라, 나도 여러 좀 그려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림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네. 예.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예를 잘하셨거든. 그때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유행이 되지 않아서 서예는 굉장히 번창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중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미술 선생이 있는데 김진명 선생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미술 선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박정희 정권 시대니까 70년 초입니다. 그때 그분이 정물을 많이 그리는데 정물을 하다. 정물을 하고서는 대통령상을 받은 바가 없어. 근데 이분이 처음 정물하고서 받아서 그 후에도 없다고. 그분이 이제 날더러 너는 미술에 재능이 많이 있으니까 미술대학을 가라. 그게 내가 미술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내 재능을 알아주고 미술대학 가니까 기분이 좋았다고. 그래서 미술대학을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어려운 시절인데 해방되고 어려운 시절인데도 나는 국민학교 때부터 미술 도구가 전부 이제 외제를 썼다고. 국산은 물감이 그냥 시세 같은 게 나오고 말이야. 아주 조악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술을 사랑하면서 미술을 좋아하면서 미술의 정열을 가다 놓게 됐는데
고3이 되니까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 미술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겠다. 왜? 그 당시 훌륭한 미술 대가들이 전부 국제극장, 동양극장, 단성사 이런 극장에 간판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인생에 미술도 좋지만 그 가난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환장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비하하는 그래서 게 있었죠. 고3을 바꿨어. 그래서 약장사가 됐어. 약장사 월급쟁이를 25년 하다가 또 한 30년 독립을 해가지고 제약회사를 어느 정도 이제 반열에 올려놓고 그리고 내가 1인살이 되면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약장사를 했는데 이게 다 아니잖아. 내 인생은 역시 그림이다. 내 어원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려고 했고 그림을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전에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림 그려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약장사가 됐지만 월급쟁이가 돼가지고 또 그림에 대한 애착은 버릴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컬렉션을 한 거야. 수집을. 그 그림 컬렉션을 갖다가 30대부터 했어. 이제 월급쟁이가 이제 28살에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 월급, 그때 월급에 빈약했다고. 그걸 쪼개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림 사고. 그랬다고. 그래서 수집을 한 그림이 한 500점 또 돼. 그러니까 나 같은 그 당시 월급쟁이, 가난한 월급쟁이가 그림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희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그림을 우리 수작으로 여기 있지만 500점, 수집한 게 500점이고 회화, 조각 다 합했어. 500점. 내가 그린 게 500점이고 그래서 천정을 지금 갖고 있다. 대단한 미술관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림의 인생이 계속되는 거라고. 미술대학은 안 가도 컬렉션이라는 걸 통해서 그림을 전시회나 하게 되고 난 국민학교 때부터 옛날에는 국전이라고 그랬는데 미술 전시회가 1년에 2번 있어요. 봄가을에. 그 국민학교 학생부터 그걸 다녔다고. 좀 남다르다고. 그때 국민학교 학생의 국전을 미술 전시회 간다는 건 거의 복이 없어요. 쫓아다닌다는 건 물론.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서부터 늙은 지금 80대까지 그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 컬렉션의 기준이랄까? 그런 게 있으실까요? 컬렉션? 네. 컬렉션의 기준이 있죠. 나는 비싼 그림은 안 샀어요. 요새 그 소위 이제 그 스타 작품들 비싼 그림은 돈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그게 나의 기준이야. 그것이 나의 기준인데 요새는 말이죠. 기준이라는 게 컬렉션하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뭔지 아세요? 돈이 되는 건가요? 재테크야. 2에 사면 1억짜리 사면 2억이 된다. 10억이 된다. 이런 재테크를 목표로 해서 산다고.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샀는데
돈도 없었지만 재테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기준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비싼 그림 없는데 그래도 좋은 그림이 많이 있다. 그 회장님께서 어쨌든 매일매일 붓을 놓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림을 통해서 세상 또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전업 화가들은 또 잘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죠. 여하튼 잘 팔리는 그림도 좋은 그림이죠.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이 예술을 좋은 그림을 표현하고 그러려면 본인 자신이 착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술하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 그래서 간사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랑할 줄도 알고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아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좋은 거예요. 그 아무개 뭐 배우들 뭐 이제 가수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인기가 있어서 파는 거는 거품 같은 거야. 그 그림이 아니야. 왜? 그 사람들은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 그리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잘 팔고 자기 인기를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이거든. 그러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없고 그림은 착해야 되거든. 그 세상 눈을 보는 것도 착한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을 실제로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실 거잖아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특별한 계획? 내가 그림을 그리고 미술관을 찍고 개관을 하고 지금 적자가 1년에 5억씩 나요. 그래도 이걸 끌고 가고 있는데 내 능력이 가능한 이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한참 그림 20년 동안 그렸으면 이제 특히 뇌 그림을 그렸다는 데서 남달리 그림을 열정적으로 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한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 이름을 날리고 뭐 잘 팔리고 내 그림값이 올라가고 이런 욕심을 가졌다가 이게 아니다. 그림만 순수하게 그리니까 더 좋은 그림이 나지 않겠느냐. 내가 죽은다면은 그림이 잘 팔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욕심 없이 살고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회장님이 여태까지 그리신 그림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그림을 하나 꼽으라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요새 말그림이에요. 말그림. 네. 이제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또 모르겠어. 말에 대한 연민이 있고, 네. 말에 대한 사랑이 있고, 말이 얼마나 인간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그걸 인간들은 모르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 이 그림을 그리면서 착한 마음을 갖고
또 사회에 기여를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꾸몄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이 경제 수준은 굉장히 선진국으로 왔어요. 국방력에서도 굉장히 10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5대 강국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우리나라가 그런 선진국이라고.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많이 깔려있는 것이 후진성들이 너무 많이 깔려있다고. 강함에서 또 문화 수준. 이 문화라고 하면 예술도 있고 생활도 있고 뭐 체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이제 분야를 나누고 많이 있는데 특히 생활 문화, 특히 예술 문화 여기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선진국이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난 불란서를 자주 직업상 많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아무리 시골이라도 미술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시골에서 미술관을 세운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환영을 하고 파티를 열고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왜 동네가 좋아지잖아. 문화를 접촉할 수 있게 되잖아. 예술 문화를.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말이지 미술관을 짓는데 방해를 해요. 짓지 못하도록.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실제로 느낀 거라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문화가 생활, 예술 이런 데서 뭐 지금 BTS인지 뭐 이래가지고 세계를 떠들썩하고 하는 것도 있어. 그건 하나의 한 조각이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야 되거든. 우리들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야 돼. 일부 젊은 사람들이 뛰노는 그런 문화가 아니야. 그래서 그 경제 수준에 걸맞는 문화가 빨리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으로 미술관도 지으신 거고요. 그렇죠. 시민들이 더 많이 오시기를 또 바라시는 거예요. 네. 네.